68세의 두 갈래 길 누구는 장수하고 누구는 급격히 늙는 이유.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제부터는 천천히 쉬면서 살고 싶어. 남은 시간은 건강하게만 지내면 됐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솔직해지면 그 말 뒤에는 이런 마음도 숨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늙어갈까? 특히 60대 후반, 대략 68세 즈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지점에 서게 됩니다. 직장에서 완전히 물러나거나 사회적 역할이 크게 줄어들고 하루의 리듬이 바뀌죠. 그런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생기 있게 살아갑니다.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공부도 하고 손주와 뛰어다니고 80이 넘어서도 정정하죠. 반면 어떤 분들은 70을 채 넘기기도 전에 급격히 늙어 보입니다. 몸이 굳고 의욕이 줄고 삶이 빠르게 축소됩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68세 전후는 단순히 숫자 하나의 차이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본격적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1. 늙음의 속도는 시간보다 구조가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같은 70대라도 누군가는 60대처럼 살고 누군가는 80대처럼 삽니다. 차이는 시간보다 생활 구조에서 나옵니다. 은퇴 전에는 강제로라도 움직입니다. 출근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 구조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새 구조로 채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고 만나야 할 사람이 줄어들면 몸과 뇌는 빠르게 쉬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쉬는 모드가 회복이 아니라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장수하고 건강한 분들은 은퇴 후에도 의도적으로 구조를 만듭니다. 매주 정해진 운동, 정기적인 모임, 배우는 활동, 작은 역할이라도 맡는 일, 이 구조가 몸과 뇌를 계속 사용하게 만듭니다. 결국 늙음의 속도는 나이가 아니라 사용 빈도에서 갈립니다. 2. 관계가 줄어드는 순간 노화는 가속된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만남이 줄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관계가 급격히 축소됩니다. 그런데 연구를 보면 노년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관계의 밀도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근육이 유지됩니다. 대화를 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웃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결국 관계는 단순한 정서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건강의 핵심 장치입니다. 은퇴 후 급격히 늙는 분들의 공통점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래 건강하게 사는 분들은 관계의 양보다 지속성이 있습니다. 매주 보는 친구, 함께 걷는 사람,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모임. 이런 관계가 삶을 지탱합니다. 3. 쓸모 있다는 감각이 노화를 늦춘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 이 감정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먹고 자는 존재가 아니라 어딘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어야 활력을 유지합니다. 꼭 큰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 동네에서 봉사하는 일, 취미 모임을 이끄는 일,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 이런 역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표정은 몇 년만 지나도 크게 달라집니다. 몸이 늙는 속도보다 먼저 늙는 것은 의욕입니다. 그리고 의욕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서 살아납니다. 4.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1. 매일 출근하는 은퇴자. 68세에 퇴직한 어씨는 처음 몇 달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TV 보고 낮잠 자고 산책 조금 하고.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이후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 3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그 이후 어씨는 다시 출근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면서
70대 중반이 된 지금도 정정합니다. 어씨 말이 인상적입니다. 돈은 안 벌어도 되는데 갈 곳은 있어야 하더라고. 사례 2 은퇴 후 더 바빠진 부부. B씨 부부는 60대 후반에 동시에 은퇴했습니다. 대신 둘이서 걷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동네 4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0명이 넘습니다. 매주 2번 걷고 한 달에 한 번은 근교 여행을 갑니다. 두 분은 70대 초반인데도 또래보다 훨씬 활기차 보입니다. 우리는 은퇴했지만 일정은 안 줄였어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일정이 줄면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면 노화가 빨라집니다. 사례 3집에만 있던 70세의 변화. C씨는 은퇴 후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2년 사이에 체중이 늘고 무릎이 아프고 우울감이 생겼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평생교육원에서 스마트폰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친구가 생기고 카페 모임이 생기고 여행까지 가게 됐습니다. 3년 후 C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늙어서가 아니라 안 움직여서 늙었던 거였어요. 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만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재정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68세 이후 삶을 좌우하는 건 돈보다 생활 설계입니다. 하루에 갈 곳이 있는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배우거나 움직이는 일이 있는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이 4가지가 채워지면 노화는 느려집니다. 반대로 이 4가지가 비면 급격히 늙습니다. 6.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 것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요일을 살 것인가? 월요일 아침에 갈 곳이 있는지, 수요일에 만날 사람이 있는지, 금요일에 기다리는 일이 있는지. 노년의 삶은 거창한 계획보다 반복되는 일정에서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몸과 뇌를 지켜줍니다. 68세는 끝이 아니라 갈림길입니다. 같은 나이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 2막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축소됩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움직일 것인가, 사람을 만날 것인가, 역할을 만들 것인가.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재구성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따라 70대와 80대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결국 장수의 비결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내일도 할 일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아마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